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주가롱쌤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살펴보고요. 유가 하락 수혜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종목으로 샘표식품인데 그중에 이제 샘표식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기업인데요.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샘표에서 이제 인적 분할되어서 2016년에 일단은 시장에 다시 나온 종목이고요. 샘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천일염을 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가장 민감한 먹거리인 소금 관련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금요일 날 26.62% 급등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41,15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당분간 요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실제 방류가 되면서 문제가 되면은 한동안은 좀 이슈가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금요일 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은 종고점까지 한번 요번 테마를 탔을 때 좀 지켜보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4만원 아래쪽 39,000원 아래쪽에서 조금 이제 소량 들어가서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손절매를 하시고요. 만약에 테마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시장에서 소금 가격도 평년 대비 뭐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지금 금보다 귀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뭐 테마가 좀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손절매 라인을 요 같은 경우에는 뭐 35,000원 아래쪽 쭉 빠지게 된다면은 그 정도에서는 대응을 하시고요. 그 위에서 논다면은 정고점까지 바라보시는 자리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샘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정고점 언저리 왔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9만원 언저리에서는 수익을 찾아오는 익절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샘표와는 달리 지금 아래쪽에서 금방 뒤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회를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 옆에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 같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샘표하고 샘표식품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상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겸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 가장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2,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100% 수익이 나온 다음에 지금 금요일날 14.18% 장중에는 8% 이제 급등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썼는데 이제 요게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 소식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금액은 크지 않긴 합니다만은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식으로 교환하려는 전환 청구 가격이 1,800원대니까 지금 수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고도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전환 청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익절해보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마를 빨리 탄 종목이 있는 반면에 조금 늦게 타서 뒤늦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뒤늦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관심을 좀 가지고 앞서 먼저 뛰어나갔던 종목들은 단기 익절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고가 붙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전환 청구 가격에 대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 수혜주로는 가장 큰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대한항공도 2021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한 2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유가도 고공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흑자를 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유가도 하락됐고 지금 71불 정도 WTI 기준으로는 그 정도 지금 유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휴가철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기도 전에
워낙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 수요가 최근 들어서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2분기 실적도 조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1분기도 뭐 흑자를 내면서 4,856억으로 영업이익을 내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유가도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전고점인 26,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보셔도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옆에 23,000원 언저리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형 항공사 쪽에서는 뭐 대한항공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볼 항공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가항공 쪽에서는 그나마 제주항공이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상장 이후에 좀 내리막세를 많이 겪으면서 최근에 전저점까지 갔다 오는 10,000원대까지 갔다 오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대형 항공사 못지않게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를 못했었는데 3년 적자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적자를 탈피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17,000원 언저리에서 재차 밀린다면은 하락 추세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뭐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17,000원이 돌파가 된다 그런다면은 또 그 앞쪽에 있는 다른 매물대까지 볼 수 있는 25,000원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 스윙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흥분을 가라앉힌다면은 매수 기회도 있겠네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래도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은 영업이익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좀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건설 기계 쪽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느닷없이 통신 관련주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오면서 금요일도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72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신 관련주인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기보다는 약간 테마성이 좀 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로 일단 먼저 띄우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를 다산 네트워크가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유럽 총괄 대표인 나기주 대표가 뭐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클러스터 연례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좀 이제 각광을 받는 미리 이제 도장을 찍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먼저 급등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연속 상한가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상한가로 마무리된다면은 그 상한가 이후에 추세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 월봉 상황에서는 워낙 전저점을 깨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거의 이제 상한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월요일 날 상한가 가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추세를 이어가는지 그 다음에 단기 테마로 끝날 것 같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4,000원대 이후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해 보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회사가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뭐 금방 올라간다면 10,000원대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만은 조금 위험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괜찮죠.
금요일 달도 신고가 쓰는 모습 76,600원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장중 71,7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근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자국의 재건을 위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70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중장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중장비 건설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자들도 HD 현대건설기계 사업장을 직접 찾으면서 현장 실사를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일단은 재건 비용이긴 한데 뭐 본인들은 러시아 정부의 어떤 해외 동결 자산을 압류 매각하는 등으로 인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IMF에서도 전쟁 국가에 유일하게 대출을 진행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터키도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미국도 지금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비 관련 건설주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 중장기적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고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최종 책임은 본 영상을 시청하는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